어머니는 잘 계신가요? 누군가 던진 이 질문 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던 이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했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 있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 요양원에 모신 후 몇 번 찾아가긴 했지만 솔직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삼남매를 키우셨다. 새벽이면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떼와 길거리에서 팔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밤에는 동네 세탁소에서 남의 옷을 개며 눈을 붙이셨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 하루 4시간도 채 못 주무셨다. 그런 어머니가 늙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기억이 흐려지고 종종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어떤 날은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집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고 헤매셨다. 병원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라고 했다. 우리는 당황했고 걱정했고 어떻게든 돌보려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큰아들은 맞벌이로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둘째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연락조차 뜸했다. 막내인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지쳐서 제대로 신경 써 드리지 못했다. 간병인을 써볼까 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다. 그렇게 고민 끝에 가족들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렇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생신마다, 명절마다 꼭 챙기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한번 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많이 안 좋으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었지만, 이미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핸들에 힘을 주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안 좋으시길래 직접 오라고 한 걸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도 스쳤다. 내가 너무 바쁜데라는 이기적인 생각. 요양원에 도착하자 낯선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몇 달 만에 다시 보는 요양원의 풍경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흐릿한 대화들, 먼 곳을 응시하는 노인들의 멍한 시선, 그리고 무표정한 간병인들의 발소리. 그 틈에서 한 간호사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어머니가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계속 무기력한 상태세요. 한번 뵙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어머니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창가 쪽 작은 침대에 앉아 계셨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처음 요양원에 모셨을 때만 해도 활기찬 모습이었다. 적응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금세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때의 어머니는 아직 기력이 있으셨고 자식들을 향한 미소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살이 쏙 빠진 얼굴, 창백한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마치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등은 차가웠고 거칠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제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던 모습, 밤늦게까지 우리 숙제를 봐주시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밤을 새우며 곁을 지키시던 그 손길, 그 모든 순간을 받기만 했던 우리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때야 어머니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셨다. 하지만 그 눈빛엔 익숙함도 반가움도 없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현실을 무너뜨렸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재훈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허했고 내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재훈이? 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반가움이 아닌 마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되뇌듯 낯선 기색이었다. 그 순간 지난날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내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다. 유치원에 데리러 오실 때도, 학교 앞에서 기다릴 때도,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부르실 때도, 우리 재훈이 왔어? 우리 재훈이 배고프지? 재훈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렇게 늘 나를 기억하고 나를 먼저 챙기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잊어버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최근 들어 기억이 더 희미해지셨어요. 특히 가족분들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없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두고 찾아뵙지 않은 그 사이에 어머니에게서 우리의 존재를 조금씩 지워버리고 계셨던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조금 늦었죠? 그제야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뺨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컥하고 말았다. 얼마 후 둘째 지연과 막내 지훈이 도착했다. 이후 요양원 면회실, 차가운 공기가 팽팽하게 감돌았다.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본 후 우리는 가족들끼리 긴급히 모였다.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을 깬 건 막내 지훈이었다. 이게 대체 뭐야? 어머니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대체 뭘 한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둘째인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잖아. 우리 사정도 있었고 요양원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변명이 돼. 어머니 기억까지 잃어가고 계신데. 지훈이 목소리를 높이자 큰형인 나, 재훈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서로 탓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야. 그러자 지훈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형은 맏아들이잖아. 제일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야지. 어머니 요양원에 모실 때 형이 앞장서서 결정했던 거 기억 안 나?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맞다. 처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던 건 나였다.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 같이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었어. 그러자 지연이 날 보며 한마디 던졌다. 근데 형, 솔직히 어머니 요양원에 모신 후에 몇 번이나 찾아왔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지연은 계속했다. 난 최소한 생신이나 명절엔 왔어. 근데 형은? 그리고 지훈 넌? 그렇게 따지면 너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제대로 신경 써 드렸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도 나름대로 바빴잖아. 다 바빴어.
지연이 소리쳤다. 우리 다 바빴어. 근데 어머니는 어땠을까? 여기서 혼자 우리 기다리시면서 기억까지 흐려지는 동안 우린 도대체 뭘 했냐고. 순간 면회실이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낼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처음 요양원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너희들 너무 자주 안 와도 된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그때 어머니는 우리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으셨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미소는 애써 감춘 외로움이었을지도 몰랐다. 이제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순간 요양원 복도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우리 셋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헐떡이고 계셨다.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 그리고 흐려진 눈동자. 의료진이 급히 혈압을 체크하고 링거를 연결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곁에 서 있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고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제야 후회의 감정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견디셨을까? 너무 늦진 않았을까? 그 순간 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재훈아.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나를 바라보셨다. 흐릿한 눈동자에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공허함이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따뜻함이 있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어머니는 한없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구급대원이 들어와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우리 셋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며 이제라도 어머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구급차 안.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손끝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군 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지연은 간호사에게 계속 어머니 상태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병원 도착 후 어머니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참 후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식사량이 급격히 줄면서 면역력도 저하됐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도 깨진 상태예요. 게다가 의사는 말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다. 알츠하이머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뇌 MRI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심하게 위축됐어요. 최근에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진 않으셨나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며칠 전만 해도 저희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내가 힘겹게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자극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자주 곁에서 이야기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서적인 교감, 우리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어.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다. 지우는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나 지훈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지연도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나 지연이야. 어릴 때 우리 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던 거 기억나?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다. 재훈아.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예요. 재훈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우리 재훈이.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의 미소는 희미했지만 확실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나를 보셨다. 우리 재훈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다. 학교 갈 시간이야. 도시락 챙겨야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는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계셨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나도 알아보시겠어요? 막내 지훈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오늘도 늦게 오려나 밥 차려놔야 하는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엄마, 우리 왔어. 엄마 혼자 아니야. 이제 우리가 옆에 있을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은 지금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물고 계신 겁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종종 보이는 반응이에요. 최근 기억보다 오래된 기억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라도 돌봐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 우리는 이미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힘겹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너희들 힘들었지.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우리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찢어놓았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병세가 조금씩 나아졌다. 여전히 예전처럼 건강하시진 않았지만 최소한 우리를 인식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났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아침이면 지훈이 출근 전에 병원에 들렀고 낮에는 지연이 시간을 쪼개와서 어머니와 함께 앨범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퇴근 후 곧바로 병원으로 와 어머니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어머니 기억나요? 예전에 비 오는 날이면 수제비 끓여주셨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제비 우리 재훈이가 제일 좋아했지.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수제비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한 달 뒤, 우리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왔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고, 모두 함께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전문적인 돌봄을 받도록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지우는 퇴근 후 어머니와 산책을 했고, 지연은 정성을 담아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준비했다. 나는 어머니와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재훈이.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를 바라봤다. 네, 어머니. 어머니는 한참 나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정말 많이 컸구나.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비록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멈춰주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자리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다 잘 지낼게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셨다. 우리 재훈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나지막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간신히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말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조문을 하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우리는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아무 대답도 해주실 수 없었다. 우리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어머니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